자, 반갑습니다. 이번 117회 때 2교시 논술 문제입니다. 자, 도로공사 시 비탈면 배수 시설의 종류, 기능, 시공시 유지사항 기술하시오. 자, 이 문제 풀이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시간에는 문제 풀이와 겸해가지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출제가 왜 되었는지, 출제 의도, 출제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의도. 왜 이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자, 결국은 이 출제 의도는 뭡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이죠. 답안. 답안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죠. 핵심. 자, 중심 잡기죠. 그래서 이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이 출제 의도대로 내가 그 중심을 잡고 답안을 구성해야 되겠죠. 물론 잘 짜여진 어떤 노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답 쓰는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처럼 가면요, 항상 여러분들 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느낌상 되게 쉬운데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답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내용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제가 내용 설명 속도를 위해서 잠깐 메모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비탈면 배수 시설 종류, 기능, 시공시 유의사항. 여기서 보면은 종류, 기능,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다행히 여러분들 서브노트에 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것들이 내 서브노트에 없고 정리되지 않는 내용인데, 자, 당연히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는 어느 정도 썼고 나머지 한 문제를 그나마 조금 알만한 내용을 해서 이 문제를 채택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답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탈면, 자, 이 비탈면은 결국은 사면이 되겠죠. 사면. 배수시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종류와 기능, 뭐 시공시 유의사항. 자, 종류는 몰랐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도로 현장에 있어 볼 수도 있고 상상을 동원해서 이 배수시설이 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죠. 자, 도로 현장에 있어 보신 분도 있고 있어 보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도로 현장은 일반적인 현장이죠. 자, 그래서 배수시설은 우리는 도로 배수시설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면은 그 중에 사면에 있는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마루 축구가 있죠. 산마루 축구, 산마루 배수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수로 있죠. 절터부 도수로.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종방향이 아니라 종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배수. 그래서 종배수에는 절터부 도수로가 있고 성터부 도수로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탈 어깨 배수가 있습니다. 어깨 배수 시설 요거 있고요. 배수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소단에도 배수로가 있습니다. 소단 배수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밖에 몰랐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토공에서 절송토 배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있을 겁니다. 절송토 배수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있을 거고. 자, 일단은 종류는 요 정도밖에 몰랐다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면은 어떻게 볼 거냐. 자, 이 사면은, 자, 자연 사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인공 사면, 즉 도로에서 절성토 사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사면에서는 이 사면의 붕괴가 일어나면 산사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공사면에서는 사면 분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면 분계 또는 사면 파괴. 사실은 같은 겁니다. 뭐 인공사면이 되었든 자연사면이 되었든 산사태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산사태 이야기, 사면 붕괴를 떠올리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사면 안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사면 안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것들하고 그 다음에 시공적인 어떤 상식적인 측면 요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배수시설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텃파기를 하고 거푸집을 설치를 하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 배수시설 이야기는 이런 쪽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시공시 유의사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시 유의사항, 시공계획, 시공관리, 공법의 장단점, 공법의 특징, 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시공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만 적어주면은 시공시 유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우연히 학원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 자, 이 개요가 주어졌고, 자, 이 종류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고, 자, 기능,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겠죠. 자, 네 번째, 시공시 유의사항 해서 자, 결론 또는 맺은말 해서 다행히 이런 소분호타가 있다면은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범한 답이 되죠. 아주 평범한 그런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각종 어떤 기술사 교재라든가 어떤 어떤 서브노트라든가 이런 거 암기를 잘 해가지고 잘 적었습니다. 잘 적었는데 막상 점수를 까보니까 58점 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자,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이 만들었느냐, 타인이 만들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이 만든 서브노트이냐,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내가 암기를 했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자,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암기하면은 이렇게 정형적인 자료밖에 없죠. 이것만 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이 서브노트나 어떤 학습 자료들이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죠. 정답 아니죠. 정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만드는 것, 이것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정답의 어떤 규정은 애매합니다만은, 어느 것이 좋은 답이냐고 봤을 때는 본인이 만드는 답이 좋은 답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를 쭉 해서 이런 많은 상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또 추가할 상식이 있다면은 이 배수시설을 설계를 할 때, 이 배수시설 설계할 때 이 배수 구조물의 단면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수 구조물의 단면을 설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조사 행위를 하죠. 조사 행위를 할 때는 유역 면적 조사를 합니다. 유역 면적 조사를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뭘 합니까? 강우량을 조사하게 되겠죠. 강우량. 그 다음에 뭐 강우 지속 시간 T 이런 거 조사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강우 강도를 계산을 합니다. 강우 강도. 자, 강우 강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탈보트식이 있죠. 탈보트식. I는 어떻습니까? T 플러스 A분의 B라는 탈보트식을 가지고 강우 강도 계산을 하게 되죠. 자, 이 강우 강도 계산을 하고 나면 뭘 합니까? 합리식을 동원해서 설계 홍수량, 즉 유출량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출량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Q는 어떻습니까? 3.6분의 1 해서 C 곱하기 I 곱하기 A.
이때 A는 뭡니까? 유역 면적 A에 해당이 되고, I는 여기서 구한 강우강도가 되고, C는 개수죠. 자, 그래서 이 Q 값을 구해야만이 우리는 어떤 단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수 축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단면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래서 자, 유량 Q를 알기 때문에 Q 이퀄 AV 곱하기 AV 해서 V는 유속이죠. 자, A는 단면이죠. 유속은 어떻게 구합니까? 개수로인 경우에는 자, 만능식이 해서 N분의 1에 R의 3분의 2성, I의 2분의 1성. 이때 I는 동수경사죠. 이렇게 해서 단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콘코드 구조 설계를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배수 구조물의 단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강우량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합리식에 의해서 설계 홍수량, 유출량을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유역이다. 여기가 만약에 배수구역이다. 뭐 도로가 되었던 도심지가 되었던 배수구역이면은 여기서부터 강우가 내려가지고 Q라는 어떤 유출량, 설계 홍수량을 구해야만에 이 배수구역의 배수구조물 단면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지식도 만약에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면은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식을 여러분들 떠올려서 가지고 이제 이 문제의 답을 적을 때 출제 의중이 뭐냐, 출제 의도가 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비탈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쓰기 위해서는 이건 도로 절송토 사면이다, 이렇게 특정을 짓는 것이 좋겠죠. 자, 본인은 도로 절송토 사면의 배수 구조물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류는 많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종류는 기억나는 만큼 쓰시면 되겠죠. 기억나는 만큼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 뭡니까? 사면 안정이죠. 사면 안정.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지식의 폭을 넓혀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정도까지 아주 고급스러운 내용까지 공부를 했다면은 이런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를테면은 이런 자연의 사면이 있었는데, 자,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절도를 하고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절토와 성토. 자, 그래서 요것은 원지반이죠. 원지반. 우리나라의 어떤 도로 현장의 산지는, 자, 우리나라의 산지는 약 한 70%가, 우리나라는 약 한 70%가 산지로 되어 있고, 자, 산은 이런 원지반이 있으면 표토 조금만 걷어내면 바로 암이 나오죠. 풍암부터 해서 연암, 뭐 보통암, 뭐 리핑암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 현장 대부분 절도하면 바로 암이 바로 노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굴착을 해서 이 부분을 제거하면은, 자, 과거에 요 부분이 굴착하기 전에는 응력 상태가, 자, 이런 응력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시그마 V, 시그마 H 수직의 응력하고 수평 응력을 갖고 있다가 이 부분이 절토되어 가서 제거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응력들이 감소되겠죠. 감소되거나 제로가 되어 버리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밀고 있는 이 시그마 H 값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이 암반은 알게 모르게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인장력.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삼축 상태의 압축력을 받고 있다가 인장력을 받게 되면은, 자,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모식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인장균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인장균열이 생기는데, 보통 인장균열의 깊이를 만약에 Z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Z는 인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분포를 갖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압축력하고 인장력 이렇게 봤는데, 자, 인장 깊이의 2배의 깊이만큼을 우리는 한계 깊이 ZC라고 HC라고 이야기합니다. HC. 이 한계 깊이까지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압축력하고 마이너스 인장력 해서
합이 제로가 되죠. 그래서 토합이 제로가 되죠. 자, 그래서 인장균율 ZC가 있다면은 이 ZC만큼, HC는 이 ZC 깊이만큼은 뭡니까? 토합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토합이 제로는 상당히 유리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자, 여기에 강우가 내려가지고, 레인폴, 강우가 내려가지고 여기서 물이 가득 차면은 여기에 수압이 작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압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형태로 수압이 작용했죠. 그래서 이 수압의 합력을 V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전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전리입니다. 전리가 있어가지고, 전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전리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인장균열의 수압은 이 전리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불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해로운 방향으로 작용하죠. 만약에 전리의 경사각이 알파라면은, 자, 요 힘은 어떻습니까? 요 힘은, 자, 요 수압이 V라면은, 자, 요 힘들은 어떻습니까? 자, 요게 알파 값이 되는데, 요 힘은 V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요 힘은 V 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힘 다가 V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파괴력을 작용하고요. V 사인 알파는 이 암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어떤 양압력 개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해로운 작용을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면 안정에 엄청나게 해로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장균열은 사면 붕괴, 산사태의 주범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면이 불안정하다든가 사면이 파괴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위들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사면 상단에 올라가서 이 인장균열이 발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산마루 축구가 되었던, 비탈 어깨 배수구가 되었던 이 배수 구조물이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배수 구조물이 제 기능을 하는지 못하는지, 즉, 이 집안이 침하가 되어가지고, 구조물은 이렇게 있는데 집안이 이만큼 침하가 되었다. 자, 그러면은 강우가 내렸을 때 이 표면수가 배수 구조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땅속으로 침투를 하겠죠.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배수 구조물, 이거 점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수 구조물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강우가 표면으로 이렇게 유출이 되고, 표면수로 유출이 되고, 이 강우가 이 땅속으로 사면 내측으로 침투가 된다면은 두 가지 다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수는 어떻습니까? 이 사면을 유실하게 되고, 이 침투수는 어떻습니까? 자, 사면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겠죠. 이 침투수는 당초의 사면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침투가 돼가지고 지하수가 높아졌다. 지하수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이 전리면이 파괴면인데, 전리면과 직각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U라는 양압력을 작용을 시킵니다. U라는 양압력도 사면 안정에 해로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강우가 왔을 때 이 강우가 표면으로 유출되는 것을 받아주고 막아주고 사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비탈면에 배수 시설을 한다. 자,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은 이 비탈면의 배수 시설의 가장 큰 기능은 사면 안정이죠. 사면 안정. 자, 지금 절토부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토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반사면을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당초에 원지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안반사면이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리가 있어가지고 파괴면을 이루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체의 무게가